자, 내일 망포중학교 2학년 친구들 한국사 시험 있죠? 그래서 우리 직전보강 수업으로 시험에 꼭 나올 수 있는 부분만 핵심적으로 요약해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험 범위가 조선이 건국되고 그 건국 과정까지도 물론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으로는 고려, 공민왕 이후부터가 시험 범위인 거야, 얘들아. 알지? 공민왕 다음 왕이 누구였어? 우왕이었었죠. 그쵸? 우왕부터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조선 건국 과정부터 어디까지가 시험 범위였었다? 우리, 그렇지. 1894년 가부기역까지가 이제 시험 범위였었다.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시험 문제는 대체적으로 얘들아 문화재 문제가 아닌 이상 건국부터 순서대로 차례대로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거 당연한 얘기겠지. 그치? 그러면 가장 1번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조선의 건국 과정이야. 이거 선생님이 첫 수업에서도 강조했었지. 이거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라고 했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오늘 이제 동학중학교가 시험이 끝났는데 동학중학교 시험 문제를 보니까 굉장히 이제 좀 디테일하게 나왔어,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디테일 위주로 외우고 그리고 나서 시험 문제가 더 쉽게 나오면 더 쉽게 풀 수 있는 거니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우왕이 즉위를 하고 나서 우왕이 어리다 그랬었잖아. 그래서 우왕의 든든한 이 신하로 옆에 있었었던 신흥 무인 세력이 있다 그랬어. 누구였었지? 최영 장군이 있었다 그랬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왕이 즉위하고 우왕을 보좌하는 최영 장군이 자, 무엇을 단행하려고 그랬어? 요동, 그렇지. 정벌을 단행하려고 했었다. 요동 정벌을 단행하려고 했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성계는 아니 되옵니다 라고 하는 사불가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왜 안 된다고 네 가지의 불가론을 이야기했었어? 첫 번째, 작은 나라는 큰 나라를 작은 나라는 큰 나라를 칠 수 없다. 공격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작은 나라가 어디야? 고려인 거야. 그쵸? 고려인 거고, 그리고 큰 나라는 명나라인 거지. 청나라 아니지? 명나라인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작은 나라는 큰 나라를 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 두 번째는요. 여름이기 때문에 전염병도 많고 그리고 대부분 농병일치 사회였었기 때문에 우리 백성들이 무엇을 했어야 됐다? 그렇지. 농사를 지었어야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지금 농사를 안 지으면 가을에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요. 우리가 북쪽을 치고 있을 때 일본이 남쪽을 치면 어떡하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불가론을 이야기했다. 그래서 안 돼요 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요동 정벌을 단행하게 되죠. 그런데 출전 당일날 이 최영 장군은 우왕의 요청으로 인해서 출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성계의 군대를 어떻게 하게 됩니까? 돌리게 되죠. 군대를 회전시키다, 돌리다 해가지고 회군하죠. 위화도입니다. 위화도 회군. 의주보다 위에 있었어요. 선조께서 임진왜란 일어났을 때 피란 갔었던 그 의주 있잖아요. 그 의주보다 조금 더 위에 있었던 곳이 바로 위화도가 되겠습니다. 자, 위화도에서 회군한 다음에 최영과 우왕을 어떻게 했어요? 축출해내게 되는 것이죠. 축출해내게 되고 그러면서 조선을 건국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게 되는데요. 무엇을 했다? 과전법을 실시했다. 과전법을 실시했다. 이 과전법은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일단 건문세족이야. 건문세족 이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었던 토지를 토해내게 시키는 거야. 무엇을 하기 위해서? 조선 건국을 위한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한 것이에요.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라고까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의왕주기, 위화도 회군, 과전법 실시, 그 다음에 이제 반대파,
조선 건국에 반대했었던 세력들, 온건파 신진사대부 대표적인 인물 누가 있다? 그렇지. 정몽주가 있다 그랬었죠. 이 정몽주를 제거해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급진파, 다른 이름으로 혁명파 신진사대부라고 불리게 되는 정도전을 비롯했었던 신흥무인 세력, 이성계가 같이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조선 건국.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 문제에 유력하게 나올 수 있는 파트입니다. 조선을 건국한 다음에 국호를 조선이라고 지정을 하게 되고, 명칭을 정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로부터 1년 뒤에 수도를 어디로 천도한다? 네, 도읍을 한양으로 천도한다. 그러면 위화도 예군부터 과전표 실시, 조선 건국, 그리고 조선 국호, 요거는 빠질 수도 있어, 얘들아. 이거는 시험 문제 아마 빠질 수도 있어. 교과서별로 안 들어가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빠질 수도 있는데, 자, 지금 무조건적으로 나오는 거, 위화도, 가전법, 조선건국, 그리고 한양천도, 요 순서 물어보는 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식으로 문제 많이 풀어봤죠, 우리? 8번 넘게 풀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거야. 이거 시험 문제 무조건적으로 나오고, 여기에서 4점 놓치는 거 너무 바보 같은 짓이겠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조선 전기의 왕들에 대한 왕의 업적을 물어볼 거란 말이야. 조선 전기, 왕의 업적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제 이 시험 문제가 여기에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까지도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들어봅시다. 태정, 태세, 문단세죠. 그죠? 태, 정, 태, 세, 문, 단, 세, 예, 성. 요렇게 보면은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봅시다. 태조는 여기에서 조라는 묘호는 나라를 건국하거나 죽을 뻔한 위기에서 살리는 그런 대단한 사람한테 주어지는 묘호라 그랬어요. 태조 누구야? 전주희 씨의 이성계. 자,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었던, 둘째 아들이었었던 정종.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왕은요, 태조 이성계의 5번째 아들이었었던, 그렇지, 이방원, 태종 이방원이 되겠습니다. 종자입니다. 자, 이방원이 아들 농사를 잘 지었나 봅니다. 우리가 조선 왕조 500년 중에서 가장 평화로웠던 시기로 꼽는 인물입니다. 누구예요? 네, 종이 되겠습니다. 세종대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종대왕의 아들이었었던 문종, 굉장히 잘생겼었다고 했죠. 자, 그리고 그의 어린 아들 단종. 이 단종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맞아요. 자신의 누구의 손에 죽게 돼요? 맞아요. 삼촌의 손에 죽게 됩니다. 바로 세종대왕의 아들이자 문종의 동생이었었는데요. 바로 수양대군 세조가 어린 자신의 조카를 죽이고 즉위하게 되는 거, 우리가 이거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계유년의 정권을, 그러니까 계유년에 혼란했었던 이 난을 바로잡는다. 발을 정자를 써가지고 계유정난이라고 합니다. 계유정난. 그리고 나서 얘 종이 되겠고요. 성종까지.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왕들은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태종, 세종, 그리고 세조, 성종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요 네 명의 임금에 대한 업적을 물어보는 문제 2문제 이상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태조 이성계 때 이제 조선이 건국되면서 국가다운 기틀을 마련해 나간다라고 그랬었잖아. 애시에 얘들아, 조선은, 고려는 무슨 나라였어? 고려는 불교의 나라였었잖아. 그쵸? 하지만 조선은 남송의 철학자, 남송의 유학자였었던 이 주희라는 사람이 집대성한 인간의 본성은 곧 우주의 이치다라는 학문. 그렇지. 성리학을 기반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려고 했었던 철학자의 나라라고 했었습니다. 아시겠죠? 성리학, 유교를 중심으로 통치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조선시대에는 불교를 다소 억압을 하고 탄압을 해왔습니다. 아시겠지요?
자, 그래서 태조 이성계 때는 나라를 건국하기 위한 기틀을 다져서 태조하면은 요 조선의 건국 과정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고, 그리고 태조 때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납니다. 그쵸?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고, 정종 때는 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요. 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게 된다. 자, 여기에서 1차 왕자의 난에서는 누가 죽었었지? 맞아. 이성계와 둘째 부인 사이에서 태어났었던 이방석과 같은 어린 아들들이 죽고, 그리고 조선을 건국했었던 1타 개국 공신 누구였어요? 그렇지. 정도전이 이 1차 왕자의 난에서 누구에 의해서 제거당한다? 그렇지. 이방원에 의해서 제거당하게 된다라는 거. 자, 2차 왕자의 난은요, 그 이성계의 첫째 부인, 그러니까 즉 이방원과 같은 뱃속에서 태어났었던 형제들이 특히 넷째이자 다섯째였었던 이방원이 다투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2차 왕자의 난이었었어. 이 두 번의 왕자의 난에는 누가 있었다고? 이방원이 있었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방원은 실권을 잡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개인의 군대를 없애죠. 그쵸? 그래서 사병을 폐지한다라는 키워드, 사병혁파 혹은 폐지로도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태종께서는 왕권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 강화시키려고 했었어.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다. 왕권 강화에 아주 좋은 정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였었지? 그렇죠. 육조직계제가 되겠습니다. 육조직계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이거는 혹시 선생님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여기 옆에다가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자, 육조직계제 좋고요. 그리고 태종 이방원은 임금으로서는 굉장히 좀 훌륭한 임금이었습니다. 뭘 하려고 그랬냐면, 일단 나라의 재정의 90%는 뭐라 그랬지, 얘들아? 그렇지. 그렇지. 세금이라 그랬었죠. 세금이다 보니까 백성들한테 세금을 수취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금 수취 제도의 기틀을 잡기 위해서 이것을 집집마다 16세 이상의 성인 남성들한테 주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지. 신분증과 같은 역할을 하는 호패를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호패법을 실시해서, 호패법 왜 실시한다고? 그렇지. 세금을 효율적으로 이제 거둘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호패법을 실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태종 이방원의 업적도 무엇이 있을까요? 뭐 이거는 자잘한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 조선시대에서 억울한 사람들 대체적으로 뭘 한다 그래요? 신문고를 올린다 그러죠. 그 신문고가 처음으로 생긴 것도 마찬가지로 태종 이방원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은요 거의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종대왕은 자신의 아버지였었던 이 태종 이방원이 왕권 강화를 추진을 했잖아. 그런데 세종께서는 다른 생각을 하셨죠. 조선은 무엇을 기반으로 한 나라야? 성리학을 기반으로 해서, 맞아. 유교에서도 특히나 나라를 건국했었던 정도전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추구했다? 왕도 정치. 즉슨 백성은 정치의 수혜자가 되어야 된다. 어진 임금을 만드는 게 신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야. 그래서 세종도 마찬가지로 이제 왕도 정치를 추구하게 되고, 육조직계제였었던 이제 조선의 중앙 정치 체제를 어떻게 바꾸게 됐나? 그렇지. 의정부 서사제로 바꾸게 된다. 의정부 서사제로 바꾸게 된다라는 키워드 요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세종 하면은 이제 또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렇죠. 집현전을 설치해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밥 먹고 나서 이제 왕을 공부시키는 제도 무엇이지 두 글자? 경연이었었죠. 경연. 자, 경연도 경연을 실시하고 집현전에서 무엇도 만들어요? 훈민정음을 창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훈민정음 창제도 같이 적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애민정심이 담겨있는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한글의 기초가 되는 훈민정음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종이 업적하면은 시험 문제에 되게 잘 나오는데 이거는 세 번째입니다.
바로 대외정책인데요. 대외정책 읽다가 조선전기의 왕의 업적 끝난 다음에 이 3번은 따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리고 세종 때 이제 조금 문예라든지 특히 과학이 발달하는 시기란 말이야. 그래서 조선 전기의 예술과 과학이 발전했을 때 세종대왕 빠짐없이 등장하죠. 선생님이 여러분들 단톡방에서도 이제 퀴즈를 냈었는데요. 우리 2학년 단톡방에 있는 친구들 그 퀴즈 봤었죠? 칠정산이라고 하는 1편, 2편으로 이루어져 있는 역법서를 즉 이제 좀 좁게 얘기하면 달력이라 그랬어요. 달력. 알겠죠? 칠정산이라고 하는 이 역법서가 편찬된 시기가 언제 때라고? 세종. 그렇지, 세종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종 때에 예를 들면 칠정산이 편찬되었던 시기, 왕의 업적은 뭐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문종 넘어가겠습니다. 문종 넘어가고 단종 넘어가고 세조입니다. 세조는 다시 무엇을 하게 된다? 그렇지, 왕권 강화를 추구하면서 왜 신하들이 세조의 말을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어린 조카를 죽이고 이제 실권을 잡았다고 하는데 신하들은 아니요. 저는 제가 모실 왕은 누구뿐이다? 어린 단종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차라리 제가 당신을 섬길 바에는 죽겠습니다. 사육신들도 있고 아니면은 사직서를 내고 산으로 숨어 들어가서 사는 생육신들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강력하게 왕권을 강화해야겠다. 육조 직계제를 다시 실시하죠. 육조 직계제를 실시를 한다. 그리고 너무 사직서를 내는 사람들이 많네요. 그래가지고 실시했었던 법이 뭐였다? 그렇지. 현직 관리들한테 수조권을 부여하는 직전법을 실시했었다. 아시겠죠? 현직 관리예요. 현직 관리들한테 이제 토지에 대한 세금을 이제 거둘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직전법을 실시를 했었다. 또 그리고 세조하면은 우리가 단골적으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게 있는데, 자, 세종대왕께서 만들었었던 이 집현전, 똑똑한 유학자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 유학자들일수록 세조를 섬길까 섬기지 않을까? 섬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집현전 어떻게 해버려요? 네, 집현전 폐지하게 됩니다. 집현전 폐지하고 어디 감히 왕을 공부시키려고 하느냐? 니들이 뭔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렇지, 경연까지도 폐지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경연까지도 폐지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경연까지도 폐지. 자, 그리고 시험 문제에 또 단골적으로 나오는 거, 세조에서 단골 멘트로 나오는 거 뭐야? 그렇지! 조선 최초이자 최대의 법전을 만들기 뭐해요?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쵸? 그래서 경국대전이 이제 편찬되기 시작. 완성은 어느 때? 그렇지. 성종 때 이제 완성이 돼가지고 보급된다. 아시겠죠? 이 완성 시기를 물어보는 문제가 1타야, 얘들아. 세조랑 헷갈리면 안 돼. 그렇다고 이것만 약간 역사를 수학 공식 외우듯이 해가지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경국대전은 완성된 시기가 중요하다고 했으니 경국대전이 나온 문제는 무조건 성종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시작인지 완성인지를 잘 보고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성종 때 하면은 이제 우리가 성종 때도 마찬가지로 세종처럼 업적이 많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많은데요. 성종의 롤모델이 누구였었다고? 세종. 맞아요. 세종대왕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종도 무엇을 추구했었다? 이제 맞아요. 왕도 정치를 추구했었던 인물이고 세종대왕께서 만들었다기보다는 유학자가 함께 모여가지고 공부하고 그리고 연구하는 기관으로서 집현전을 이제 다시 한번 쓰게 된 것인데 이 집현전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를? 다시 만들어요. 제2의 집현전이 되는 홍문관을 설치한다. 홍문관 설치. 그리고 나서 경연도 어떻게 해요? 네, 경연도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또 무엇을 할까요? 성종하면 기억나는 거. 잠시만요. 네. 살인등용. 살인등용.
박수 한번 줍시다. 이거 매우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박수! 여러분들의 아주 큰 박수 감사합니다. 자, 세조를 즉위시키는데 이제 크게 도움을 준 인물들을 우리가 무슨 파라 그래요? 훈구파. 훈구파라고 하죠. 그쵸? 훈구파 세력들이 세조의 이제 든든한 뒷배가 되어줬었다 그랬어. 훈구파는 왕실과 무슨 관계를 맺었다? 외척 관계를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가 친척 관계라는 뜻이에요. 그쵸? 외척 관계를 맺으면서, 잠깐만 에어컨 틀게 얘들아. 자, 외척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점점 권력을 키워가고 있었는데, 이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성종께서는 어떻게 했다? 맞아요. 사림을 등용하게 된다. 사림이라고 하면은 조선 건국 과정에서 배제되었었던, 그렇지, 온건파 신진 사대부들로 거의 이루어져 있었다. 낙향에서 살았었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선비들이 숲을 림자를 써가지고 산에 들어가서 살았다 해가지고 사림 세력이라고 했어요. 사림을 적극적으로 등용해요. 적극적으로 등용하게 된다. 여기까지의 업적이 시험 문제에 잘 나올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세종한테 따단 대외정책 시험 문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세 번째로 한번 넘어갈게요. 대외정책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그 역사 단원 중에서도 여기를 빼고 시험 문제를 내면 낼 게 없어, 얘들아.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적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해요. 혹시라도 내가 놓친 부분은 없는지. 아, 선생님 저 다 알아요. 완전 뻔뻔. 선생님 저 다 알아요. 아니 그런 아니란 태도가 진짜 실수를 만들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점을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조금 더 맞아. 나는 모른다고 인정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 선생님이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말이 IDK 소크라테스 아니겠습니까? 선생님의 유튜브 아이디도 IDK가 아니겠습니까? I don't know라는 거예요. 나는 모른다고 인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대외정책이라고 하면은 조선은 다른 나라와 어떻게 관계를 맺었냐는 건데 조선의 대외정책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무엇 정책? 그렇지. 사대하는 정책과 맺을 이웃 린자의 교린 정책으로 나눠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4대 정책 하면은 우리가 섬기고, 그러니까 조공을 바치고 책봉을 받는 관계라 그러면은 이 하늘 아래에 두 개의 태양이 있을까? 세상에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지. 태양은 하나란 말이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4대 관계는 그렇지. 단 하나의 나라에만 맺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4대 관계 바로 명나라와 명과의 4대 관계였다. 그래서 우리가 조공을 바치고 책봉을 받는 그런 관계였었는데요. 선생님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는데요. 우리가 명나라, 그러니까 즉 중국한테 고개를 조아리고 뭔가를 바치고 했다는 거죠. 저 너무 자존심이 상해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 너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이 4대 교린, 특히나 이 4대 정책, 조공을 바치고 책봉을 받는 이 정책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추구한 거야? 두 글자. 그렇지. 실리를 추구했다. 실리 추구. 실리를 추구했었다까지도 이거 조금 문장 형태의 선지에 나올 수 있는 충분한 내용입니다. 자, 교린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한반도를 대충 간략하게만 그려드릴게요. 요렇게 있죠? 자, 요렇게 있으면은 여기는 중국이고, 중국이 어떤 나라였어? 명나라였었고, 여기 이제 일본이 있잖아요. 너무 대충 그렸다. 자, 여기가 이제 조선이고, 이 위에는, 그렇지, 여진이 있었고, 이 밑에는 그렇지. 일본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일본이 있으니까 우리는 명나라 외에도 가까운 나라들이랑은 이웃이기 때문에 친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막연하게 우리가 뭐 횡포를 부리고 이웃집에서 막 계속 막 층간소음 일으키는데도 막 맨날 웃으면서 아, 네, 안녕하세요. 이러기가 쉽지가 않잖아. 층간소음이면은 때로는 저기 너무 시끄러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아이고 무슨 일 있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교린 정책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강경할 게 나갈 때는 강경하게 하는 강경책과, 맨날 강경하게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
싸워요. 그쵸? 싸움이 나겠죠. 그러니까 때로는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회유책을 펼쳤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교리는 일단 일본과 여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일본에서 강경책과 그리고 회유책, 여진에서도 마찬가지로 강경책과 회유책으로 이해를 해보면 되고요. 선생님, 그러면 저희의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서는요, 여진과 왜 빼고는 다른 나라랑은 교류 안 했어요? 그것도 No,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교린 정책은요, 당시 일본은, 선생님이 누차 얘기하지만 일본은 단일민족 국가다, 단일민족 국가가 아니다?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오늘날의 오키나와는 아예 다른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우리가 류큐 왕국이라고 했는데, 유규라고도 합니다. 유규 왕국이라고도 하고, 오늘날의 오키나와입니다. 자, 그래서 류큐 왕국이랑 시암은 오늘날의 어디게? 맞아요. 태국, 타이입니다. 타일랜드. 자, 그래서 오늘날의 시암이랑도 교류를 했고, 자와는 어딜까요? 그렇지, 인도네시아. 아주 좋아요. 이런 류큐 왕국 시암 아니면은 자와, 인도네시아와도 우리가 교린 관계를 맺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카메라 넘어가가지고 카메라 옮기고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